한번 부모님을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부끄러움과 공포가 이 아이의 호기심을 없애버립니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 부모님. 그 아이의 발표력은 뛰어난 아이가 되었죠. 아이가 발표나 질문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한번 부모님을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뱃속에서도 호기심이 많았을 텐데 나오자마자 우와 세상에 이거 어떤 세상이야? 깜짝 놀라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을 풀려고 어머니에게 묻고 아빠에게 묻고.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다 보니까 무시합니다. 그 말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공포가 생기든지 부끄러움이 생겨나겠죠. 이게 커져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공포가 이 아이의 호기심을 없애버립니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 부모님. 그런데 만약에 아이의 말이 알아듣지 못했더라도 알아들은 척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같이 감탄하면서. 그러면 이 아이의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4세, 5세, 6세가 되면 계속 질문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들었던 새로운 지식을 또 엄마,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잘 해주셔야죠. 그러면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만약에 질문을 잘 어머니들이 이해하고 답변을 잘 해줬다고 하면 그 아이의 발표력은 뛰어난 아이가 되었죠. 이미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하는 건 너무 좋아하죠. 왜? 질문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거든요. 자기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이제 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가득 찼기 때문에 무대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말이든지 할 거예요. 이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지적을 한다든지 틀렸다든지 이런 말보다는 무대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을 잘 풀어냈다. 지식을 나누네. 박수 하면서 칭찬을 해준다고 하면 이 아이의 어떤 발표력은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ITC는 언어 교육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수단을 이용해서 발표, 언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심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돕지 마세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지켜보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문제를 해결내는 아이디어가 없다. 자기 방법대로 막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머니와 관계가 좋다고 하면 물어볼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네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때 또 그때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이를 성장시키는 어떤 교육의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아이가 1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와우, 이 질문은 제가 곧바로 대답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해요. 이 아이가 친구가 진짜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친구 사귀는 법을 모르는 건지 친구들이 친구하자고 다가오는데 자기가 거부하는 건지 이유를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학교 1학년 선생님 또는 2학년 선생님들은 친구 만들어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친구가 없다라고 하면 친구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 잡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반에 2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전체 20명은 무슨 친구라고 하죠? 학급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학교에 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0명이죠. 그 100명은 무슨 친구죠?
학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급 친구라는 개념, 학년 친구라는 개념이 없으면 나는 친구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단지 친한 친구, 이 말은 나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내 대화를 받아주는 친구, 함께 놀 수 있는 친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놀 수 있는 친구. 그러면 놀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야죠.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학원 다니느라 바쁘다든지 너무 아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부모가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놀이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이 아이는 놀이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놀이 친구를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학급 친구만 있고 학년 친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과잉 보호를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과잉 보호하지 않으면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게 된다. 아이에 대한 극진한 사랑 분명히 알지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자녀 교육이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그걸 두고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의 보호가 있는데 좀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같은 학년이 그랬다고 하면 그 친구의 그 친구 사귀자고 하는 그 표현 방법이 아마 손찌검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와일드한 남자친구들은요, 발로 차요, 친구하자고. 손으로 막 쳐요, 친구하자고. 그런데 손으로 어깨를 치는 걸 얘는 때렸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친 용어를 사용해요, 친구하자고. 그런데 그 거친 용어를 어떤 친구들은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친 언어를 역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거친 언어를 그냥 친근한, 친구하자고 하는 언어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약간 거칠게 키우는 게 더 맞아요. 좀 고생도 시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이 아파야 성장한다고. 또 고생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의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근성을 좀 끈질기게 만들어라 하는 게 고민을 제거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학년이에요. 아이가 집중력이 짧은데 어떻게 학습 습관을 잡아야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원래 집중력이 짧아요. 이제부터 집중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인형을 가지고 논다고 할지, 아니면 여자들 같으면 예쁜 인형을 가지고 놀 때는 집중력이 엄청 길어요. 이건 집중력이라고 하지 않죠. 집중력은 하기 싫은 걸 흐트러지지 않고 하는 걸 집중력이라고 해요. 수학 문제 같으면 풀기 시작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집중하는 걸 이제 최대의 집중력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풀고 나면 아마 딱 스트레칭하고 다시 또 집중해서 풀어내고 이제 이런 거에 집중력이죠. 보통 집중의 전체 시간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초등학생은 40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40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40분 집중력을 키워놔도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몇 분에 흐트러질까요? 40분 중에 약 30분이 지나면 흐트러집니다. 그때 아이들의 고개는 시계를 향합니다. 아직 10분 남았네? 그래서 40분을 이제 또 10분을 더 버티는 거죠. 이때 시간이 엄청 길어요. 마지막 10분이. 저희 ITC 영어에서는요, 그 집중력을 최대한 이용을 했어요. 40분 집중력.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40분 집중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수업 구성은 70분 수업 중에 30분에서 35분 정도는 온라인 선생님, AI 선생님과 수업을 받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30분은 사람 선생님하고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집중을 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집중의 효과를 보는 시간대는 이제 30분까지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40분으로 훈련시켜서 30분 정도는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 효과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